자, 드디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너무 침울하고 암울하고 가슴이 미어들고 스며들고 눈물이 나고 정말 제가 며칠 동안 5시 15분에 밖에 나가가지고 걸으면서 와이키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이아몬드 헤드 밑에까지 바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제가 원통하기 짝이 없고 입맛도 없어가지고 요즘 다이어트가 많이 됐습니다. 밥도 안 먹혀. 에? 그래서 그 며칠을 이제 추스리고 일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우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치우고 없애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늙고 60대는 늙고 아직도 이제 40대 50대에 비교해서 선거권이 있는 자들이 한 6, 7%가 모자릅니다. 40, 50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쟤네들은 전부 좌파를 찍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들 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제1당 포기합시다. 제1당 말고 2당으로도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잘 뽑고 잘하면 2당으로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죽기 전까지 악착같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이 신념 하나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식의 나라, 우리 후손들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우리는 꼭 이어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조선일보의 많은 주필들의 논설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셨던 뉴군일, 최근에는 뉴데일리 논설 고문으로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고요. 보수 우파들은 많은 절망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뉴군일 컬럼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 않았다. 4년 전보다 지역구에서 6석이 늘었다. 물려받은 국힘 의석수 오히려 늘렸는데 패배라고? 4년 전 우파 무소속 4명을 감안해도 지역구 2석 순중.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역, 비례 모두 줄었다.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 72억 투입 엉터리 방송 3사 출구 조사에 휘둘려 우리는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하자. 국힘 의석수는 늘었나 줄었나를 보자. 103석에서 현재 108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추슬러야 한다. 다시 일어서 가야 한다. 자유, 보수우파 이렇게 있을 순 없다. 그럴 이유도 실은 없다. 22대 국회 상황이 21대 국회 때보다 국민의힘에 치명적으로 더 나빠진 것은 없다. 21대 국회의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지역구 84석 플러스 비례 19석 103석이었다. 지역구 중 4석은 무소속이었다. 22대 국회 때는 지역구 90석 플러스 비례 18석 108석이다. 지역구가 6석으로 늘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바람잡이. 두 번째는 72억 원 조사가 국힘 85에서 105석 예측. 관역조차 벗어난 이런 조사를 왜 하는지. 그 돈 모두 결국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여론조사 업체들만 돈방석이다. 상황이 이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쇼크에 빠져 있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우리에겐 더군다나 호재도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저쪽 친구들이 걸려 있을 사법 리스크의 저주다. 선거에서 이겼든 졌든 당선되었든 어쨌든 이재명이 무슨 용 빼는 재주로 재판을 모면할 수 있겠나? 판결이 났다 하면 그가 어떻게 유죄를 면할 수 있겠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가 받을 최종 판결은 장기 징역형이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깜빵이다. 그가 그 안에서 하루 3차례씩 열어야 할 것은 19통이다. 제발 모든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 우파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재명도 조국도 가야 할 곳은 깜빵이다. 어찌 이재명 하나뿐인가? 조국도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몸이다. 대법 심리가 1년을 끌겠는가? 2년을 끌겠는가? 그 자신도 그걸 알기에 조국의 말, 깜빵 가면 스쿼트와 푸시업을 열심히 하겠다. 이게 전 교수란 출신 조국의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양문석도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기대출 입건된 모양이라 그 역시 무사태평하진 않을 것이다. 김준혁은 이와 여대와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혼 좀 날 것이다. 앞으로 있을 내전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환기하려 한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인가? 문무겸전의 용사였기 때문이다. 문무겸전, 인재 중에 최고봉의 인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겐 결연한 사생관이 있었다. 사리사욕을 도모한 적 없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치 사형수였다. 목숨을 건 배팅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체인벌린 같은 유화책에 빠지지 않고 처칠 같은 피와 땀과 눈물의 지도자가 됐으면 한다. 언론의 자기 정치에 휘둘리지 말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은 물론 100% 잘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정통 자유의 가치관과 정책, 특히 자유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 근래 어떤 대통령보다도 돋보였다. 노동 교육 분야의 그의 개혁, 최근의 민생 공약들도 주목할 만했다. 좌파들의 뇌물, 배임, 위중교사, 사법거래, 50억 클럽, 김정은에 대한 USB 국가 기밀 전달에 비하면 이종섭 호주 대사 문재인이 황상무 소란이 하는 따위들은 정말 별것도 아니었다. 일어나라 자유인들, 일부 경박한 언론들과 우파 국민의 다급함이 만들어낸 72억짜리 출구조사의 쇼크에서 깨어나라. 이제 2027 대선에 이르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자. 우리 승리하리라.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대중 논설 고문, 그리고 또 한 분, 바로 오늘 이 내용의 기사를 쓰신 뉴근일, 뉴델리 논설 고문도 제가 어린 나이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셨습니다. 정말 이 두 분 우리나라의 자유 보수 우파의 상징이기도 하시죠. 좋은 내용으로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커왔고요. 현재 보수 우파가 되기까지 저의 정신적인 스승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멋진 기사로 저의 가슴에 뭉클함과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보수에게 주시는 메시지 뭉클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경박한 언론과 우파 국민의 다급한 마음에서 만들어낸 출구조사의 쇼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자유와 그리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셨던 영웅, 문무겸전, 인재 중에 최고봉의 인재였고요. 하늘이 내려주신 대한민국의 두 영웅,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정부 정신 차리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